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대표 수의사 김용준입니다. 원장님, 고양이들은 방광염에 되게 자주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특발성 방광염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마 보호자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방광염의 대부분은 특발성 방광염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특발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병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이디오패식이라고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라는 뜻이고, 통상적으로는 스트레스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FIC, Feline Idiopathic Cystitis라고 하는데, 간혹 이 아이를 이디오패식이 아니라 인터스티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뜻은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면 사람 여성의 간질성 방광염과 조직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개복치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에서 보통 초진으로 폐색이 아니면 항생제 등의 약을 처방을 하는데, 외국인 강사분들이 오면 항상 하는 말씀이 고양이 방광염일 때 항생제 사용을 매우 자제해라. 이거 계속 쓰면 내성 잘 생긴다. 그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왜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을까요? 논문에 따르면 10살 미만의 고양이는 세균성 방광염이 전체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특발성 방광염의 경우에 세균 감염인 경우는 매우 적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건데 세균이 원인이 아니야. 굳이 주지 말란 얘기고, 항생제를 자주 쓰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약을 쓸 옵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방광염이 오면 항생제를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실 이게 약간의 좀 예방적 혹은 방어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호자분하고 잘 알고, 보호자분이 얘를 잘 케어하는 게 확신이 드는 경우, 그리고 보호자분도 저를 좀 믿으면 항생제 없이 한번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의 상당수가 별 문제 없이 증상이 해결된 경우가 많이 봅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폐색형이 아니고 첫 발병이었을 경우에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희 보호자분들은 약을 안 쓰면 더 싫어하세요. 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얘가 증상이 개선이 안 되거나 더 나빠지면 치료 안 해줘서 나쁜 수의사, 돌팔이 수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예방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방어적인 측면으로 항생제를 쓰는 경우는 꽤 많죠. 고양이가 방광염인 걸 보호자가 어떤 지표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배뇨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소변 보는 게 평소와 다르다. 대표적으로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본다. 화장실에 자주 간다. 너무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아무튼 소변을 보는 게 평소와 다른 경우에는 방광염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얘가 막혀서 소변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 건지, 얘가 소변을 다 봤는데 잔뇨감 때문에 계속 앉아 있는 건지, 방광을 만져서 방광의 크기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면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게 맞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요도 폐색이 24시간에서 48시간을 넘어가면 급성 신부전이 와서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적어도 몇 시간 전까지는 괜찮았고 지금 얘가 소변을 좀 이상하게 본 게 한 12시간 그건 안 넘은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볼 만해요. 그게 아니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방광이 큰지 작은지, 폐색형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되고요. 여자애들은 거의 안 막혀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중에서 배뇨 이상을 보이는데 얘가 폐색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때는 조금 기다려보고 확인을 못하겠다. 그러면 병원에 데리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FIC는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폐색형과 비폐색형으로 나눠요. 폐색형은 응급이에요. 어떠한 방식이든 뚫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급성 신부전이 오거나 와 있고요. 폐색형이 아니라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일단은 폐색이면 응급이다. 그리고 폐색이 아니면 응급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폐색은 대부분 남자애한테 나타난다. 일단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또 다른 분류법이 이제 발병 시기와 횟수예요. 첫 번째, 생애 첫 발병. 두 번째, 재발성. 세 번째, 만성. 생애 첫 발병 같은 경우에 논문에 따르면
70%는 일주일 안에 아무것도 안 해도 나아요. 그래서 저도 그 논문을 예전에 보고 한번 해봤어. 친한 보호자들한테. 약 안 쓰고, 주사 안 놓고, 물 많이 먹이고, 처방식 먹이세요. 해봤더니 70%가 아니라 진짜 90% 이상 나왔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렇게 계속 하냐? 아니요. 지금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이유는 사실 납부 형성이 되지 않은 보호자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그냥 집에 가서 뭐 물 많이 먹이고 수분 음식, 있는 음식 많이 먹이고 처방식 먹이세요. 라고 하잖아요. 상당수는 다른 병원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가서 불안한 마음을 채워줄 약을 먹여요. 그리고 애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서 좋아진 애가 되고 저희는 좋아질 애한테 약을 안 써서 치료를 안 한 그런 수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저도 오래된 보호자 아니면 항생제를 주든 소염제를 주든 상황에 따라서 의료적으로 적극 대응을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좀 더 안전하잖아요. 항생제를 주면. 자연 치유가 안 되는 애들일 경우에 치료 시기가 늦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보호자들이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폐색형이 아니면 리스크는 글쎄요.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 며칠 동안 애가 불편한 거. 그 정도가 최대의 리스크고요. 보호자분이 걱정하시는 지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이 수습이 안 되거나 문제가 커질 거 아니야? 라는 걱정에서 폐색형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 진료 볼 때 결석인지 아닌지 폐색형인지 아닌지 뭐 종양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그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때 확인해 보고 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리스크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약을 안 쓰고 좀 더 지켜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병원에서는 되게 용감한 말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안전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말을 하면 좀 믿고 한번 같이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실 고양이 특발성 방광염은 보호자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음수량 증대 그리고 스트레스 최소화. 물론 이 집사님들이 모시는 우리 주인님들이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잘 움직여 주시지는 않지만 고3 원칙 꼭 기억하시고 음수량 증대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가 건강해야 보호자가 행복하니까요.